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오늘부터 고전 독해 강의가 시작됩니다. 고전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제시문의 유형 중에 하나죠. 하지만 고전은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편으로는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대착오적인 측면도 담고 있고 또 이해 불가능한 측면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제시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재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당당하게 마주서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고전에 담겨있는 중요한 인간의 사유와 그리고 가치들을 재발견해내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고전에서 일부의 제시문들이 출제될 때 우리가 이 제시문들을 그저 고전이라고 하는 두려움만 앞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떤 가치로서 또 때로는 오늘날의 세계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면서 읽어낼 수 있는 주체적인 독해의 능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인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개인의 출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이 오늘날과 같은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해왔던 적은 없을 겁니다. 자연 환경에 맞닥뜨려서 그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생존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왔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낸 규범은 인간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속박이 되기도 했고 또 인간 개개인의 삶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로서 부여된 삶을 살아가도록 했지요. 이런 규범들은 중세시대에 접어들면 종교화하면서 종교적인 규범으로서 인간을 얽매는 굴레로서 작용한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근대에 들어서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 인간 개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가 바로 그러한 개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로빈슨 크루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남판 배에서 홀로 무인도에 생존하게 된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서 인류 전체의 진화 과정을 겪어가는 28년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가 아니라 이성을 갖춘 개인이라고 한다면 혼자서도 그 모든 자연의 위협과 환경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주체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한 문학 작품입니다. 즉 여기에는 개인의 가치, 인간의 가치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세계관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근대 세계의 인간과는 이제 더 이상 공동체 안에 구속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여겨져 왔고 이런 개인의 등장은 기존의 공동체 사회의 규범 등과 대립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인 세계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교과서에서 배우듯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적인 사회체계는 바로 개인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기반 위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개인의 가치가 고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발견되는지를 이해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전이지만 하나의 주제적인 맥락 속에서 그 의미들을 파악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홉스 그리고 로크 그리고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까지 이르는 3명의 저자들이 남긴 고전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주의의 의미, 개인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챕터 홉스를 보도록 하지요. 홉스는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군주제를 이야기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홉스가 근대적인 세계관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다소 의아한 친구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홉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자연권 사상입니다. 즉, 홉스는 인간이 본래 타고난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왕권도 과거처럼 신에 의해서 주어진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왕의 권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계약설의 형태로서 사회 구조를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홉스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이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른바 자연권 사상의 그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홉스의 이런 자연권 사상은 그 이후에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는 씨앗이 되었지만 홉스 스스로는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지 못했지요. 따라서 인간이 자연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자연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생존을 위해서 싸우게 되고 또 경쟁하게 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때문에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그냥 놓아두게 될 경우 개개인의 권리들마저도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들을 국왕에게 양도하고 그 권력에 복종함으로써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나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결국 홉스는 이런 방향으로 군주제를 정당화했고, 이런 군주제를 정당화한 이러한 시도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정치 체제와의 일종의 타협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홉스의 사상은 자연권 사상의 씨앗으로서 그 이후 1588년 명예혁명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민주주의적인 발전 과정에 가장 중요한 사상적인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홉스의 제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제시문이 바로 리바이어선인데요. 리바이어선은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요한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요한 계시록 묵시록에 나오는 괴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러한 이제 괴물과 같은 형태의 비유했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러한 비극적인 세계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고 있는 고전입니다. 그러면 한번